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평화 대사님들께서 많이 오셨고 또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평화 애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평화 애원 분들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소련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중심 삼고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남북통일과 신통일 한국의 비전 두 번째로서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통일 준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정세의 축소체, 축소판입니다. 한반도에서 피를 흘리면 세계가 피를 흘립니다. 한반도가 화해하면 세계가 화해를 하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주권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져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 통일을 이루어 온전한 주권을 되찾아야만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 평화와 통일은 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고 통일되어야만이 세계도 통일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공산의 대결은 사실 God or no God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그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만드시고 그 통일도 결국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87년도에 창설하시고 사단법인으로 2000년이 되었을 때 법인이 되었고, 또 2014년도에는 대통령 자문단체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표창장입니다. 먼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신 것은 1991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모란관 초대소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1일 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12월 6일에 김일성 주석을 함흥 마석 주석 공관에서 만나면서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으로는 북한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에서 30분 정도 김일성 주체 사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총재님의 성격도 굉장히 급하신 분이거든요. 그 30분을 참아내시고 그것을 듣고 나서 오늘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셨는데 무려 2시간 동안을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가지고 남북을 통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 통일 조국은 하나님 주의로만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실은 우리 박보희 총재님께서 수행을 하고 가셨는데 너희들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 띄워놓고 따다다당 따발총으로 갈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협박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김일성 주석이 듣고
야, 남한에 그런 목사가 있었느냐? 그렇게 큰 배포를 가진 목사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 후에 91년 12월 1일자 노동신문에는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처음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새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의 합의도 도출이 되었는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두 번째로는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받자. 세 번째로는 평화적으로 경제사업에 우리 통일그룹이 지원을 해주겠다. 네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자 하는 그런 네 가지 조항을 김일성 주석과 합의를 하게 됐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92년도에 우리 대사님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산가족 찾기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92년 1월에 IAEA로부터 바로 이 핵사찰을 받겠다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교류 협력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반 속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와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분은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2년도에는 3만 쌍 국제 합동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3만 쌍 국제 합동 결혼식이 있을 수 있느냐? 마침 6,500쌍 합동 결혼식 하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것을 보여줬더니 김일성 주석이 그걸 믿고, 야, 이렇게 큰 합동 결혼식이라면 우리 북한 원산만 앞바다에서 합시다. 텐트 3만 개 치면 끝납니다. 아, 그렇게 합시다. 8월 달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막았느냐? 한국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만일 북한에서 3만 쌍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만 쌍이면 몇 명이에요? 6만 명이죠. 그러면 세계 온갖 기자단 또 일가 친척들이 함께 갈 수 있으면 10만입니다. 10만 명을 45인승 버스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몇 대일까요? 2222대. 45명 딱 채워서 간다면, 여러분 2200대의 버스가 남한에서 북한을 척철선을 넘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 주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개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를 더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북한 전역을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문은 그때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통일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3만 쌍 축복 결혼식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참 부모님께서 방북 이후 남북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가 되었고 남북 경제협력이 그때부터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강산 개발도 그때 추진이 되었죠. 사실은 통일그룹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현대그룹에서 더 큰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통일그룹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더 크게 투자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 우리보다 더 크게 투자를 한다면 그거 하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현대그룹이 금강산 개발을 추진했지만
하다가 중도에 막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그룹이 하고 있는 평화자동차, 보통강 호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 문화 교류가 진행이 되었고 또 청년들의 평화 교류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자동차 종합공장 착공식의 모습이고요, 준공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자동차, 이 자동차 이름이 휘파람입니다. 휘파람. 또 보통강 호텔, 여기에는 위성방송 시설이 북한 최초로 허용이 되게 됐던 것이고, 리트렌젤스, 우리 한국의 우리 참 부모님께서 만드신 리트렌젤스가 평양에 98년도에 가서 공연을 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00년도에 평양소년예술단이 우리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한 그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 어르신들 앞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면서 남북 청년 학생 통일 세미나를 계속 지속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000명이 평양을 관광하는 그런 분단 최초로 평양 관광이 실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평양 항복판에 통일교회를 세워주겠어.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먼저 영계에 가셨잖아요. 근데 김정일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조감도를 보내왔습니다. 조감도를 받아보신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내가 일개 통일교회 하나 지으려고 이런 노름하는 줄 아느냐? 종교를 넘고 인종을 넘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 평화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세계 평화센터를 지어라. 그러면서 다시 설계도를 보내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세계 평화센터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사당급의 이 세계 평화센터,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탈북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매일같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유리관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북한을 탈북해서도 통일교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탈북민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김일성 주석과 함께 만남을 했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도 되어 있고 실제 예배당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셨을 때 김정은은 조국 통일상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문선명 선생은 서거했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인 길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체 101년 9월 5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주변으로는 북한을 중심 삼고 러시아와 중국이 둘러싸고 있고, 남한을 중심 삼고는 미국과 일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남북의 통일을 원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세계적인 지지 기반을 갖추어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준비를 하시고 2022년도에 바로 남과 북이 같이 공동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 157개국을 중심 삼고 평화 서밋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191개국을 수교하고 있고 북한은
160개국을 수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북한이 같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157개예요. 그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셨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세계의 크고 작은 일이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세계 정상들을 끌어내 가지고 온라인으로 엄청난 평화 서밋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직위원장 자리에 반기문 우리 유엔 전 사무총장을 세웠습니다. 남북은 75년간 분단, 현재 한반도 안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유엔 안보리 협약을 어기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UPF와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의 큰 뜻에 헌신하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문 총재님과 함께 창간한 워싱턴 타임즈는 전 세계의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 총재님이 전개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세계 지도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호세 마뉴엘 바르소라고 하는 위원장께서는 유럽연합은 세계평화와 통합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서독은 완전히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통일도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진정한 화해가 필요합니다. 한학자 총재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발걸음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또 캄보디아 훈센 총리께서도 나오셔서 아시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남북은 70년간 분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안보 상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는데 도와야 합니다. 압박만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도 30년간 내전을 겪었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시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훈센 수상의 그 이름으로 157개국의 평화 서밋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정부에도 초청장이 전달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우리 한국과 북한의 수교국인 157개국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내야 남북 통일이 수월해진다고 보시고 이런 일을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안에서는 100만 통일준비 국민위원을 결성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DMZ 평화공원을 여러 차례 제안을 하시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해온 한반도 155마일 군사분계선 주변 완충지대 전부를 유엔 관할하에 평화지구로 만들고 그곳에 인류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전시관, 박물관, 교육장과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 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DMZ는 사실은 지금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상처가 깊지만 이곳은 앞으로 신통일 한국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DMZ는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중심 삼고 북으로 2km, 남으로 2km, 그래서 남북으로 4km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서로는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명오리까지 달하는 길이로서 248km에 달하고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DMZ가 1953년부터 지금까지 71년 동안 이렇게 우리 인간의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67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가지고 두루미, 제어새 등의 2716종의 야생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 전쟁터의 그 생태 복원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알을 맞고 쓰러진 이 철모, 그 옆에 다람쥐가 있죠. 철모는 70년을 넘게 이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생명체들이 다시 움터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호반새입니다. 우리 이거 보셨습니까? 대사님들? 이 새 한번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새도 있습니다. 기러기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철모 밑으로 얼레짓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두루미와 제두루미, 그리고 물범도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물범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역대 정부가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지대를 조성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들마다. 근데 이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1980년대부터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로부터 출발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 이 참 어머니께서는 이 DMZ 평화지대의 이름을 DMZ 평화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구상까지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DMZ의 생태평화 도시를 조성하자. 두 번째로는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자. 세 번째로는 유엔 세계가족기구를 유치하자. 자,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생태 도시를 그럼 어디다가 둘 것이냐? 우리 한반도에 철원 평야가 있죠. 그리고 그 너머에 북한으로 들어가면 평강 평야가 있습니다. 세포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평야 일대를 중심 삼고 약 1억 3천만 평에 달합니다. 그 규모에, 이 규모는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이곳의 지리적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연구원과 몇 차례 연구 및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평화 생태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문제가 될 탈북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급 도시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통일이 임박할수록 앞으로 탈북민이 증가하고 100만 이상의 그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 문제와 일거리 창출 문제는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만 이루어지면 끝날까요? 이곳에 복합 도시 용지와 주거 용지, 농업 용지, 농생명 용지 등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첨단 평화 생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청정 에너지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내호를 중심으로 주변 호수를 개발하여서 중심 취수원으로 활용해서 주변 일대를 이전의 청정 자연으로 되돌려 자연을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자본과 기술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최첨단의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양질의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농축산물을 신속하게 가공해서 유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산티아고처럼 평화의 트레킹 코스를 개발한다면 평화 생태 도시로서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우리 너무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앞에는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틀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제5 유엔 사무국이에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엔 사무국은 4개가 있습니다. 뉴욕 본부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엔나에 있고, 네 번째로는 케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아시아입니다. 세계 인구의 64%가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도 54개국이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직까지도 유엔 사무국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유엔 사무국이 만일 들어선다면 어디에 들어설 수 있을까? 그것은 파주 장단면 장단반도 일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약 72만 평의 곳으로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가 인정한 최적의 통일경제 특구 부지가 될 것입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 도라산역이 준공되었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문산에서부터 도라산역까지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5 유엔 사무국은 세계 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각 종교 간 평화와 통합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런 운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2014년도에 제네바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서를 서명하는 주한 외교관들입니다. 유엔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자. 그래서 이 제5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에 유치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통일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냉전 기류의 동아시아의 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런 모든 종교의 출발지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효과도 약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는 고용 효과가 직원만 해도 6만 5천 명의 직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 한반도의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MZ 내에 유엔 세계 가족기구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는 가정에 관련된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초고령화를 통한 인구 절벽, 이혼의 증대, 가족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보십시오. 전쟁 상황 수준입니다. 2750년이 되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될 국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시군구 10곳 중에 4곳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참가정과 축복운동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진 국가에서는 가정이 다 깨져 나갔습니다. 프리섹스가 가정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 가정 세계와 운동을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가 가르쳐온 이상 가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촌재님, 참 부모님께서는 세계 135개국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유엔 본부에서 세계 평화 축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가운데 참가정 축복식이 열리면서 시장과 부시장 등 700상이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0만 쌍 축복식이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쌍투메라고 하는 나라는 직접 대통령이 참석해서 거기에 국회의원 전원, 장관 전원, 시장 정치 지도자들 전체가 참여해서 국가 주관의 참가정 축복식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나고야 사만상 축복식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한국의 기자단이요 50명이 참여했는데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때 2019년도만 해도 한일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4만여 명의 나고야 시민들이 우리 참 어머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의 기자단은 큰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1만 쌍 평화 축복식 레피주 교회에서도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DMZ 내에 UN 세계 가족 기구가 유치가 되면 남북한 청년 결혼 매칭 장소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에 빠진 남한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평화 세계를 이루는데 교차 결혼보다 빠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차 결혼으로 두어 세대만 가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평화의 세계가 좀 더 빨리 있도록 국경을 넘어서 서로 원수로 여기는 나라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아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사님, 저는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5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자녀들은 한국을 더 사랑할까요? 일본을 더 사랑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다? 우리 대사님. 네. 물어봐야 알죠. 네.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일본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한일 가정 자녀들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둘 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1세대는 원수지간의 나라지만 2세대에 가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의 담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아빠 나라인 한국도 사랑하지만 엄마 나라인 일본도 사랑합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갈등까지 허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체 축복 결혼식이라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을 직접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화촌을 조성하고 세계 가정 연구소를 설립하고 남북교류 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참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피스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프로젝트, 베링 해협 터널 프로젝트, 피스 바이크 프로젝트 등 있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1981년 11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9개국에서 운집한 857명의 각 분야의 석학들을 모아놓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말씀의 요지는
앞으로는 국제평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자. 일명 피스로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카라치 이 현장, 일본의 이 카라치 현장에서는 이 해저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이 카라치를 중심 삼고 쓰시마 섬을 지나가지고 거제도 또는 가덕도, 부산으로 갈 그런 경로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또는 후쿠오카를 중심 삼고 쓰시마 섬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그런 길, 이런 길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일 해저 터널이 뚫리고 남북도로를 통해서 철도가 개통이 되면 동북아의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이 한반도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총 길이가 9,400km인데 우리나라의 경의선이 복원이 되게 되면 유럽 대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까지 저 해저 터널을 뚫으면 몇 시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비행기로 몇 시간 갑니까? 뭐 12시간 가나요? 13시간? 근데 해저 터널을 뚫어버리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을까요? 음속의 속도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2시간이면 주파합니다. 앞으로 미국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입니까? 뭐 천안?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오는 거야. 아침에 갔다가 일 보고 저녁 때 돌아오는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비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문화의 담이 헐어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길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한반도는 시베리아 횡단 종착역이 한반도로 확장이 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통일 이슈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천연가스와 기름값은 하락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10년간은 문화관광 등으로 무형편익 50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득 증대는 10년 동안 140조 원으로 이룰 수가 있고 또 연간 119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국방비는 167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10년 동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일이 되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 일을 해라! 2013년 7월 27일 피스로드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고 2013년 일본으로부터 한일 종주 3,800km를 이렇게 달렸던 것이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14국에서 역시 6,000km 이제 더 멀리를 종주를 했던 것이고 가면 갈수록 2012년도에는 120개국이 통일 대장정에 피스로드를 나섰던 것이고 이게 남아프리카 칠레에서 동시에 서울역까지 도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130개국 2019년도에는 이런 130개국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피스로드가 어디까지 갔느냐? 저 일본 큐슈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평양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게 평양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스로드를 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도 지난 6월 1일 날 가평군 평화 걷기 대회 하셨죠? 참석하셨죠? 우리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통일준비 프로젝트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축약시켜 보면 우리 DMZ의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자.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피스로드를 깔자. 그러면 문화의 담이 흐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바로 한 가족, 그러한 인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통일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참가정 가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통일준비 국민위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통일을 하면서 왜 또 참가정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발전이 점차 노동혁명에서 사상과 문화혁명을 거쳐서 이제는 성개방 문화혁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무너뜨리고 성을 개방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성 개방하자. 그래서 헌법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을. 남녀평등이었어요. 지금까지 남녀평등, 양성평등. 그게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성평등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자? 프리섹스 하자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을 막는 그러한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준비국민위원회 사명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남북 통일이 불원천리에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독과 서독 이상으로 더 빨리 우리 한반도를 중심 삼고 세계 인류의 바로 이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오늘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